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은 자기부담 비율, 그다음에 특약, 그리고 핵심은 평년 수학량이에요. 네, 우리 빨리 넘어가도 되는 파트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자기부담 비율 이런 용어의 정의 넘기지 마시고, 만약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이유를 쓰세요. 그럼 여기 이거 설명 드렸었죠? 네, 추가해서 첫 번째, 자기부담 비율 미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으로 인해, 즉 소손해를 보험회사 면책함으로 인해 보험료 증가를 막는다. 다 보상하면 보험료 상승되겠죠. 상승 방지, 상승 방지. 두 번째, 계약자의 도덕적, 그만큼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같이 써놓으시고. 자,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 10, 15, 20, 30, 40%형이에요. 일부 보장 방식에 10, 15%가 없는 게 있어요. 수입 안정보장 같은 경우. 또 일부 품목은 3%, 5%인 경우가 있어요. 고추, 브로콜리. 그런 건 그때 가셔서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거다. 네. 자, 10%형, 15%형 최근 3년 연속.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이거 아니에요. 연속. 손해일표로 우리 구분하는 연습했었죠.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에, 아이고, 적종은? 제가 그때도 현강편 말씀드렸나요? 적종은 이게 100이잖아요. 그쵸? 24년도에 기존에는 다 100% 미만이었는데, 수령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미만, 즉 손해율이 100 미만이었는데, 적종 빼놓고 다 바뀌었어요. 적종도 올해 25년도에 바뀌는지 체크리스트 쌓여가죠. 네. 그리고 여기 과수원, 논밭작물은 계약자. 그것도 아무래도 과수원은 한번 나무가 심어지면 오래 지속되니까 계약자에 의해 좌우되는 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 자, 신규 가입이면 무조건 최저 몇 퍼센트, 20% 이런 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 24년도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이 파트에 유자살구 호두가 10하고 15%형이 없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살구가 추가될 것 같아요. 써놓으셔야죠. 이제 자기부담, 여러분 이거를 보장 방식마다 해놓지 마시고 자기부담 비율 한 다음에 과수의 얘네들, 적종의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한눈에 들어오시겠죠. 네. 얘도 살구는 추가될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유후가 되겠죠. 얘 빼면. 네. 주의하시고. 정부 지원율은 뭐 50%니까 넘어가고요. 특별약관, 일단 의미 있는 특약, 보험료든 보험금이든 두 개는 품목 구분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조수외부 보장. 요 정도는 요거 괄호넣기 나올 수 있죠. 괄호넣기로 나오든 뭐 이런 경우다 이렇게 한마디 있으면 아, 이거 조수외부 보장 자동 가입이구나. 부보장 특약 할인율이 제시됐으면 해야 되겠죠. 네. 정직하게 조수해 부보장 할인율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필요한 경우 할인율을 몇 퍼센트 해라. 그럼 필요한 경우가 뭐지? 응용 문제들. 네. 과수 쪽은 응용 문제 1과목 신경 쓰셔야 됩니다. 봤더니 조수해 방제 시설이 아예 없대요. 그럼 자동으로 부보장, 보험료 할인 또는 과수원 전체 둘레이 80% 미만으로 설치됐대요. 자동 부보장 또는 가입 나무에 시설이 80% 이건 다 80이네요. 미만으로 설치됐대요. 자동 부보장. 자, 조수해 방제 시설이 뭔가 봤더니 농금원 이론생 그림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네. 여러분, 자, 퀴즈. 여기 땡땡땡 이렇게 세 개가 or 조건입니까? 아니면 and 조건입니까? 즉, 무조건 다 세 개를 충족해야지 부보장인가요? 아니면 셋 중 하나만? 이게 병립할 수 있나요? 방제시설이 없는 경우와. 그쵸? 네.
셋 중 하나라도. 그쵸? 자, 그 다음에 수학기시유 부보장 만감류. 하지만 우리 지금 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 얘가 기재돼 있지 않죠. 그럼 또 살짝 특별 약간 체크리스트에 별건 아니죠 뭐. 이런 걸 부보장한다 뭐. 그리고 농작물 비가림 시설 부보장은요. 우리 이제 포대참, 비가림 과수. 이건 무슨 의미죠? 농작물만 보장받을게요. 오케이. 비가림 부보장. 나 시설만 할게요. 오케이. 농작물 부보장. 즉 단독 가입 가능하구나.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시설의 경우에 화재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 보상하는 재해 달랐죠? 네, 뭐 노도령 나오고 막 전침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인수 관련 수확량은 나중에 보시고 쭉 넘어가서 가입 기준. 우리 적종할 때 과수 공통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인데 반복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거 매번 반복하면 강의수, 여러분 강의수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 강의를 끝내고 여러분만의 학습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수학감소부장 과수에만 해당되는 거. 또 혹시나 또 이 조바심. 가입 기준이 뭐죠? 이것만 생각하세요. 헷갈리시면 과수원 단위. 얘가 이제 뭐 논밭작물이면 농지 단위가 되겠죠. 과수원도 농지로 표현해도 상관없죠. 과수원 단위로 가입. 그쵸? 과수원 단위로 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 네. 그 다음에요. 최저 얼마? 과수는 적종이든 과수든 과실이든 전부 2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보험 가입 금액이. 자, 나중에 논밭작물 가시면요. 50만 원, 100만 원, 또 면적 막 나와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최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데 이 계약자가, 동일한 계약자가 그럼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리 또는 동에 여러 개를 갖고 있대요. 이걸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럼 뭐가 나와야죠? 세 가지죠. 땅땅땅. 각각 200만 원 미만에. 그 다음 마지막 땅 2개. 각각 150, 180 오케이. 합쳐서 200 이상이면 그때 이제 하나로 본다. 하나로 보고 가입하고 하나로 보고 보험금 지급하고. 자, 주의하실 거 각각이죠. 각각. 250 더하기 100 돼야 안 돼요. 없는 거 안 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예를 들어 벼라든지 이런 건 또 달라요. 그럼 튀는 건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가입 기준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네. 자, 과세만 해당하는 거 뭐가 있나 볼까요? 뭐 적종은 이런 거 있었죠. 알프스 오토메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별도 처리한다. 과수는 만감류. 근데 만약에 운주밀감하고 같이 심었다? 그러면 안 된다. 각각 과수원으로 한다. 이건 뭐예요? 혼식한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인수 안 된다. 자, 대추. 이거는 대추 품목 중에 사과 대추라고 하는 품종이 있겠죠? 이건 이제 별도의 품목처럼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재래종과 사과 대추를 가입하고자 할 때는 각각 하나의 품목 안에 품종이지만 각각 별개로 본다. 네. 이게 과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농금원 이론서를 보시되 이 교재에는 엑기스만 빼놨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럼 이건 최종 암기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인수제한 목적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은 사실 출제의 그 비중으로 본다면 밭작물 쪽이 훨씬 많아요. 또 모르죠. 또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고 출제 유형은 정말 단순하게는 그냥 뭐 괄호 넣기 정도 나올 수 있겠죠. 5점짜리 해가지고 괄호 5개 채우기 또는 막 섞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입하는 해 나무 수령이 뭐 3년인 어떤 품종에 뭐 노지 재배하는 또는 시설 재배하는
뭐 이런 과수원은 뭐 틀린 거 찾아내기 또는 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라고 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나무 수령이 있죠. 우리 적종에서도 했었죠. 뭐 일반 재배 사과인데 실제 결과 주수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것들. 5년 미만이면 제외되어야 하는 거죠. 가입 주수가 100주인데 뭐 몇 년생이 뭐 몇 주 섞여 있다. 그런 거 골라내는 거. 네. 자, 보겠습니다. 과수 공통. 아유, 죄송합니다. 과수 공통. 우리 이거 적종에서 봤습니다. 네. 이거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다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페이지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타이틀로. 네. 자, 이제 품목이 좀 많은 종합과수의 종합과수 인수제한 목적으로 할 텐데 시설, 비가림 시설은 시설편에서 우리 다룰 거고요. 네. 작물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무 수령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나무 수령. 정리 먼저 하고 들어갈까요? 네. 자, 나무 수령이 여러분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수할 수 없는, 가입할 수 없는. 네. 나무 수령은 땡땡년 미만이면 인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만이면. 네. 자, 2년부터 보겠습니다. 2년 미만이면 인수가 안 되는 품목. 우리 지금 과수하고 과실을 같이 할게요. 여기는 같이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트 3의 과실까지. 복분자 있습니다. 복분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품목이죠. 두릅 있습니다. 두릅. 그리고 블루베리 있습니다. 복 2배. 네. 근데 이 친구들은 우리 단서들이 하나씩 붙어요. 예를 들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의 포기, 복분자는 나무 주라고 하지 않고 포기라고 합니다.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은 인수제한. 1년 이하니까 2년 미만하고 같은 거죠. 우리 통일하자고요. 네. 그럼 섞여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포기로만이니까. 그 다음에 두릅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이면 인수 안 돼요. 즉 1년짜리 인수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1년생인 경우 가입년도 봄에 식재됐대요. 그럼 인수 오케이. 우리 적종에서 했지만 여러분 나무 수령은 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합니다. 그럼 가입년도에 식재됐으면 그냥 1년짜리잖아요. 1년생이잖아요. 근데 봄에 식재됐으면 인수 가능. 네. 원래 1년생은 안 되지만 네. 단서들이 붙어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2년 미만의 나무로만, 여기도 로만 들어가요. 그러면 인수 제한이다. 그럼 섞여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두 번째부터는 좀 간단합니다. 단서들이 별로 없어요. 3년 미만의 경우 인수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네. 막 또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기만 하시잖아요. 제가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그럼 아까 제가 출제 유형 말씀드렸잖아요. 괄호 넣기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응용 문제 막 섞어서 했을 때, 그래서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하나에서 꼬여버리면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엉켜버립니다. 네. 자, 3년 미만이면 인수 안 되는 거, 포도, 복숭아, 참다래, 그리고 오디. 우리 오자 들어가는 거, 과실에 오디가 있고 과수에 오미자가 있어요. 기타 과수에. 네, 여기는 오디. 자, 근데 3자에 하나 더 하자고요.
3년 같은 3자인데 삭벌 3년 차 이상, 여긴 이상이에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 차 이상 오미자 인수 안 되는 거. 삭벌은 한 해 지나면 오미자 나무 밑동까지 바싹 잘라버리는 거. 이걸 삭벌 갱신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삭벌 하려면 일단 1년은 심은 지 1년은 더 지나야지 삭벌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있어야지. 그래서 삭벌하지 않은 과수원 중 식묘 4년 차. 식묘는 삭벌 플러스 1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긴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4년 나와야 되겠죠? 4년 미만이면 인수 안 되는 거. 4년. 우리 삼포복참 오디 4. 그 다음에 감, 만, 유, 무. 대추. 그 다음에 이때의 감은 온주밀감 얘기합니다. 온주밀감. 이때의 만은 만감류, 유자, 무화과, 과실의 무화과. 네. 우리 4대강 있었죠? 4대강. 네. 그 다음에 5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 거. 밤 있고요. 그 다음에 매실, 살구 있습니다. 그래서 오밤매살. 자, 6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 거 하나밖에 없죠? 자두. 그 다음에 7년 미만. 얘는 이제 과수는 아니지만 밭작물 중에 유일하게 차 있습니다. 차. 과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8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 거 호도 있습니다. 호도. 여러분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 다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밤나무 가입을 뭐 200주 했는데 그 중에 뭐 식재된 지 몇 년 차 아니면 뭐 몇 년도에 식재된 나무 뭐 몇 그루가 있다. 이게 인수 제한인지 가능인지 다 따져서 실제 결과 주수 몇 주. 그게 나와야지 나무 특이하게 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와야 보험료든 보험금이든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수는 그쪽. 그런 쪽도 좀 나무 수령 관련해서 이렇게 좀 대비해 두시고. 이제 하나씩 볼까요? 네. 나무 수령과 관련된 건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자두 보겠습니다. 품종이 귀양. 가끔 마트에 보면 이제 귀향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귀양입니다. 귀양. 큰 거 있잖아요. 네. 인수 제한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자두. 그러니까 푸른 스탠리 같은 서양자두와 그 다음에 플럼, 이거는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25년도, 24년도 이어서 계속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플럼 코트예요, 트. 근데 재밌는 게 밑에 살구는 플럼 코트 맞게 써 있죠. 네. 그리고 플럼 코트는 교배종이죠. 플럼이 자두잖아요, 자두. 그리고 애프리콧이 여기 살구입니다. 교배종. 얘네들은 인수 안 된다. 그리고 살구에 개살구까지만 있다가 요거 플럼코트류 추가된 거죠. 네. 관수시설이 없으면 인수제한. 밭작물의 경우에는 관수시설을 설치하면 보험료 할인을 해줘요. 5%. 물론 밭작물에서도 양배추 같은 경우는 관수시설이 없으면 인수제한이기도 해요. 그건 또 보험료 할인도 같이 해주고. 근데 과수 쪽은 방제시설 할인율은 없어요. 관수시설. 그렇지만 없으면 인수 안 되는 거, 살구, 무화과 이렇게 몇 품종 있습니다. 이번에 과실 쪽에 무화과하고 블루베리 이런 친구들. 네. 특이한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만감류 볼게요. 아까 4대감 만 유무할 때 그 만. 근데 고접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래요. 트는 거. 네. 그리고 노지 만감류를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다. 이 얘기는 뭐죠? 시설 재배해라. 이 얘기죠.
시설 재배하세요. 그래야 보험에 가입해 줍니다. 네. 자, 온주밀감, 만감류 혼식하면 인수 제한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면, 근데 얘는 사실 과수 공통이에요. 네. 근데 만감류에 또 온주밀감류에 이게 왜 특히 나오냐면 얘도 안 고쳐졌어요. 네. 해거리가 맞죠. 네. 농구먼 이론서에 이렇게 해걸이로 되어 있습니다. 해거리가 즉 경련 결과가 워낙 심한 품목들이죠. 네. 그래서 특히 써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실, 유자, 이 친구들은 밑에 또 한번 다시 보고, 오미자, 삭벌 3년차, 여기 이상이죠, 이상. 삭벌하지 않았으면, 바싹 자르진 삭벌 갱신하지 않았으면 플러스 1년이 될 수밖에 없죠. 4년 이상 주의하시고. 그리고 뭐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자, 오미자는 유인틀로 재배하죠. 뭐 V자형, 아치형 뭐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없으니까 막 또 써놓지 마시고. 네. 유인틀로 하는데 유인틀 상태가 적절하지 못해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면 유인틀이 붕괴됐거나 아주 낮은 높이에, 그다음에 주간 거리가 너무 넓어서 수확량이 적을 것 같은. 네. 참달해 볼까요? 네, 삼포복 참오디. 자, 수령이 혼식된 경우에 인수 제한인 거는 참다래가 유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령이 섞여 있는데 하나의 수령군이 예를 들어서 뭐 3년 차하고 5년 차가 섞여 있어요. 근데 5년 차가, 그러니까 삼포복 참다래 3년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니까 3년부터 인수 가능이죠. 5년 차가 90% 이상이에요. 그럼 오케이. 5년에 한해서 인수 오케이. 이 얘기예요. 네. 대추. 여러분, 대추는 24년도에는 사과 대추류에 대한 어떤 인수 제한이 좀 있었어요. 어떤 품종만 어떤 지역에서 재배하면 오케이. 근데 이제 다 없어졌어요. 사과 대추 인수 제한 없어졌습니다. 네. 밤 있고요. 호두 있고요. 호두, 청피 호두. 네, 청피 왜 이렇게 작은 코코넛 열매처럼 겉에가 파란색으로 딱딱하게 쌓여져 있는 거, 그 안에 우리가 아는 호두 알맹이가 있죠. 네. 그리고 시설에서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다. 그럼 얘는 뭐죠? 지금 우리 인수 제한하는 거잖아. 시설에서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다. 그럼 얘는 노지에서 재배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문제 나왔는데 노지에서 재배하는 몇 년생의 호두인데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면, 네, 인수 제한인지 인수 가능인지 만감류하고 이건 좀 다른 경우죠. 네. 넘어가고요. 자, 이 밑에는 농구먼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싹 품목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있는 표는요, 특정 품목만 해당하는, 요 옆에 있는 거. 자, 보험 가입 이전에 역병, 궤양병. 그래서 전체 역병, 궤양병이 발생해서 가입할 때 전체 나무 20% 이상이 고사했거나 또는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근데 고사한 나무는 20%가 안 되더라도 이걸 제거하지 않았거나 방제 조치 안 했으면 그래도 인수할 수 없다. 자, 요거 해당하는 거 포, 복, 참. 나중에 이제 과실 가시면 균핵병이 나와요. 균핵병. 요거랑 헷갈리지 마시고, 과수에서의 나무에서의 병은 역병, 궤양병, 균핵병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복숭아 세균 구멍병 있지만 그건 주로 과실에 생기는 거니까. 얘는 이제 오디입니다. 오디.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노지 재배가 아닌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수원, 위에서 만감류나 호두는 별도로 써 있었죠. 근데 그거 뭐 여기 호두는 제가 여기 써놨고, 네. 그 외에도 자두, 살구, 매실 이렇게
시설 재배하면 인수 제한이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재배해라? 노지에서 재배해라. 그 다음에 주당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과수원은 인수 제한이다. 자두 매실 있고요. 나중에 과실에 무화과 있습니다. 무화과. 이런 거 응용 문제 가능하겠죠. 몇 제곱미터에서 현재 몇 주를 재배 중인데 주당 평년 수확량이 몇 킬로그램이고 가입 가격이 킬로그램당 얼마인데 응용 문제.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는 건 일단 인수가 가능한 건지 찾아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주를 재배하는데 90제곱미터래요. 인수 안 되잖아요. 뭘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하고 막 그래요. 그쵸? 1주당 1제곱미터 있어야 된다니까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충족한다 치고 한 주당 몇 킬로그램의 평년 수확량인데 그러면 곱하기 주수 하면 총 평년 수확량 나오죠. 가입 비율이 50%인데 그럼 곱하기 0.5가 가입 수확량 되겠죠. 1kg당 얼마인데 그럼 가입 금액이 나오겠죠. 그걸 기준으로 과수원당 최소 200만 원 이상이어야지 최저 보험 가입 금액 충족하는가. 줄줄이 사탕으로. 네. 이런 거를 평소에 그냥 암기만 하시면 막상 문제 딱 당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표는요. 이건 사실 전체 품목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 어디에는 써있고 어디에는 안 써있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중복가입한대요. 여기 안 써있어도 중복가입하면 안 받아줘요. 정책보험인데. 그쵸? 정책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실손보험도 우리가 드는 보험도 중복가입하면 안 되잖아.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네, 그 보험금 받는데 우리가 가입한 한도 내에서만 받잖아요.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대요. 그럼 보험을 왜 받아주겠어요?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래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손해평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다 안 되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다 되고 얘네만 해당될까요? 그렇죠. 이런 게 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품목에만 25년도 기준으로 이론서 기준으로 실려 있고요. 근데 공통적인 건데 다른 품목도 해당하는 건데 기술이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 요런 거 요거 도서 지역의 경우 섬인데 연륙교도 없고 전기선도 없고 그러면 손해평가가 불가능하겠죠. 신속한 만약에 열흘 후에 들어간 피해가 엄청 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수 안 된다. 자, 이 친구가 밭작물 가시면 뭐는 해당, 뭐는 미해당 막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농지 이 친구도 밭작물 쪽에 가시면 조금 뭐 무슨 품목은 해당, 미해당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정확하게 먼저 기본을 암기. 왜 인수가 안 되는지 이해하고 암기. 그리고 여기에 저는 사실 이거는 품목을 안 외워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암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강은 인수제한 목적물 가입 기준 이렇게 하고요. 우리 인수 관련 수확량 안 했죠? 네, 다음 강의는 인수 관련 수확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